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메르카라에 나오는 소주 토미오카 기우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기우와 시노부가 상현이 도마를 처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귀살때는 상현 2, 3의 혈기를 잡아냈다는 것에 큰 기쁨도 잠시, 혈기들의 잦은 출몰과 더불어 귀살대원들을 제압 후 납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했죠. 평소에는 그저 인간들을 몰래 잡아먹고 귀살대원들과 만났을 때는 싸워서 죽이는 경우가 많았기에 우베야시키 당주는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었고 거물급 상현들이 쓰러졌으니 무장이 다른 움직임을 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우베야시키 당주는 사실상 이렇게 무장이 혈기들을 움직일 때마다 12개월의 큰 촉들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무장을 퇴치할 다신 없을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노부가 찾아왔고 자신이 도우마전 때 겪었던 반전 발현에 대해서 말을 했죠. 우베야시키 당주는 시노부가 반전 발현을 했다는 것에 엄청나게 놀랐고 옛 문헌들을 통해 시초의 검사가 반전의 소유자였으며 그 시대의 모든 주들에게 반점이 생겨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에 반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다면 귀살대의 전력을 엄청나게 강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표본은 자신뿐이었기에 연구는 쉽지 않았고 제자리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학 임무로 떠났던 음주유지 탱겐과 산지로가 상인육 다키남매와 싸움에서 반점을 발현해 승리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들의 부상을 치료함과 동시에 반점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했죠. 시노부는 반점을 발현했을 때 일어났던 신체의 변화에 대해 탱겐과 산지로에게 들었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비교해보며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시노부는 반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약을 만들어냈고 주화폐를 열어 모든 주들을 소집했죠. 시노부는 그들 앞에서 약에 대한 설명과 반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반점이 발현된 자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부작용이 있으니 굳이 반점 발현하지 않고 최종 구매를 치러도 된다고 하며 선택권을 본인들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주들은 각자가 선택을 한 후에 강한 혈기들을 싸울 때를 대비한 합동 강화 훈련을 시작하며 더욱 열을 올리게 되었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 우베야시키 당주는 혈기들과 더욱 유리한 곳에서 싸우기 위해 유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미끼로는 자신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주는 일부러 자신의 저택 위치를 혈기들에게 흘렸고 무자는 드디어 눈에 가시였던 우베야시키 당주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에 좋아했죠. 무자는 우베야시키에 다 죽어가는 몰골을 보고 이딴 녀석이 나를 그동안 귀찮게 했던 것이냐며 어이가 없어 했는데 당주는 그런 무자를 보고 오히려 도발했고 무자는 그런 우베야시키 당주를 그냥 죽이기는 아깝다며 자신에게 흡수한 뒤 귀살대의 전멸을 직접 보게 해주겠다며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때마침 귀살대 까마귀들이 울어댔고 사방에서는 귀살대 주들이 무자를 덮쳤죠. 하지만 무자는 내가 바보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혼자 왔겠느냐며 자신의 주변에 숨어있는 혈기들을 불러냈고 그렇게 최종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귀살대가 세워진 후 처음으로 시작된 혈기들과의 전면전. 주들은 우베야시키 당주의 죽음을 듣자 엄청나게 사기가 올라갔고 분노의 힘으로 혈기들을 베어버렸죠. 한참 싸우고 있던 기우 앞에 어떤 혈기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기우를 보고 아는 체를 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의 눈에는 상윤이의 표식이 박혀있는 카이가쿠였죠. 카이가쿠는 너 기우 맞지? 보아하니 수주의 자리까지 올라간 모양인데 너처럼 약해 빠진 녀석이 주라니 귀살대는 어지간히 인지가 없긴 한가 보구나 라고 했고 기우는 넌 누구지? 라고 덤덤히 말했습니다. 카야쿠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우의 모습에 엄청나게 발끈했고 귀살대 동기인데 어떻게 날 잊어먹을 수 있냐고 했죠. 기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는 듯 갸우뚱했고 카야쿠는 더더욱 화가 나 기우의 신경을 슬슬 긁어댔습니다. 카야쿠는 너처럼 멘탈이 약한 울보 녀석도 아직 죽지 않는 게 기적이구나. 아마 그 선별 시험 때 친구가 죽었다고 난리를 쳤었지? 그때 그 쓸모없는 녀석과 네 놈도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그 녀석 이름이 뭐였더라? 사비토? 그 선별 시험도 통과 못할 녀석이 검을 잡은 것 자체가 웃음이 난다 라고 했죠. 그러자 기우의 표정은 싸늘해지기 시작했고 카야쿠를 노려왔습니다. 카야쿠는 비열하게 웃으며 그래 그런 자세야. 귀살대 녀석들에게 검술로 절망을 주는 걸 가장 좋아하지 라고 하며
번개호흡 자세를 취했죠. 그때 규의 옆에서 사비토의 환상이 나타나며 아, 저 녀석 기억난다. 선별 시험 때 자폐혈기한테 당해서 죽을 뻔했던 걸 내가 구해줬었지. 기껏 구해줬더니 저렇게 혈기가 되어버렸네. 저럴 줄 알았으면 그때 구해주지 말걸. 이라며 씁쓸하게 웃었고 기우에게 자, 변절자에게 귀살 때 검수를 보여주자 라고 하며 기우와 사비토는 함께 얼음의 호흡 자세를 잡았습니다. 얼음의 호흡 제1형 빅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카이야코에 다가가 발도를 하자 카이야코는 이 정도는 피해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했지만 주변의 공기들이 얼어버린 것처럼 차가웠고 자신의 몸이 얼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가 않았죠. 하지만 사실 카이야코는 얼어버린 것이 아닌 이미 목이 베어버렸기에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착각이 든 거였고 그렇게 카이야코는 검 한 번 뽑아오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염주 쿄조로와 사조 오바네는 상현호 교코와 마주쳐 상대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며 함께 검수를 연마했던 터라 둘의 합은 잘 맞았고 생각보다 쉽게 쿄조로가 연옥을 사용해 교코의 목을 베어버린 데 성공했죠. 상현 하한텐구는 여러 분신들이 튀어나와 조들을 꽤나 귀찮게 하기도 했지만 시각이 좋은 카나와 후각이 좋은 탄지로가 한텐구의 본체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냈고 그 둘이 목을 베어내며 퇴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상현의 혈기들을 거의 다 퇴치하자 귀살대원들은 승리가 눈앞에 보인다고 생각해 기뻐했는데 저 멀리서부터 수십 명의 귀살대원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무이치로와 미츠리, 사네미가 그곳에 가보자 상현의 코코시보가 있었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무자니 귀살대원들을 촉수로 찢어버리며 난장판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둘의 힘은 지금까지와의 혈기들과는 차원이 다름이 느껴졌습니다. 주들은 결심을 한 듯 하나둘씩 반전을 발현해내기 시작했고 코쿠시와 무장에게 덤벼들었죠. 이전에 시노부가 반전 발현을 시킬 수 있는 약을 만들어 선택권을 주었을 때 주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약을 먹었고 혈기들을 퇴치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목숨 따윈 아깝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 싸우기 시작하는 주들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에 참기를 날려 광범위한 공격으로 주들을 견제했고 반전을 발현해 신체력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죠. 코쿠시보는 내비신 세계 통달에 주들의 움직임을 이을 수 있었고 이미 격이 다른 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이야코를 처치하고 도착한 기우 얼음의 호흡 빅무로 초스피드 공격을 먹였지만 코쿠시보의 방어에 막히고 말았고 코쿠시보는 기우의 모습을 내비신 세계로 보고 흠칫 놀랐죠. 기우의 주변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성불하지 못한 영혼으로 보였고 그 영혼은 자신에게 살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죽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이 있구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왜 모르느냐 라고 했고 기우는 코쿠시보의 그 말이 자신과 사비토가 하는 말인 걸 알아채는 대답했죠. 너의 말대로 한 사람의 인간은 한계가 있을지언정 사람과의 인연,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합쳐지면 그 크기는 한계가 없지. 우리 귀살 때는 혈기들을 퇴치하겠다는 일념으로 보였고 너네처럼 자신밖에 모르는 혈기들은 이 거대한 마음의 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며 사례업 참격을 날려댔는데 기우는 그 참격들을 눈으로 보고 전부 피해버렸고 코쿠시보는 그런 기우의 움직임을 보고 흠칫 놀랐죠. 너도 내가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건가? 라고 하자 기우는 아니 너와 내가 보는 세계는 다르다. 니놈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한 세계가 보일 것이고 내 눈에는 희망이 가득한 세계가 보이니까 이라고 하며 순간 기우에게 반점이 발현이 되었고 옆에 있던 사비토의 얼굴에도 반점이 발현되었습니다. 기우는 얼음의 호흡을 한 뒤 얼음의 호흡 제3형 쌍백용을 시전했고 기우와 사비토가 마치 두 마리의 얼음으로 된 용처럼 무섭게 진격했고 코쿠시보는 분명 저 중 하나는 영혼이고 내 눈이 현혹되는 거라고 대응하려고 했지만 사비토가 뿜어내는 엄청난 한기에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었죠. 죽음이 두려워 결국 혈기가 된 선택을 했던 코쿠시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혈기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지만 죽어서도 혈기를 퇴치하려고 하는 엄청난 정신력을 지닌 사비토. 코쿠시보는 사비토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렇게 두려워했던 죽음의 한기를 느꼈고 사비토가 자신의 몸을 뚫고 지나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온 기우의 날카롭고도 차가운 칼날에 목이 날아가 버린 코쿠시보. 다른 주들이 왔을 땐 기우 한 명이 코쿠시보에게 뛰어갔는데 코쿠시보는 갑자기 정지된 상태에서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목이 날아간 것으로 보였죠. 그렇게 상현이 코쿠시보까지 젖지 않게 할 때 무장을 맡고 있던 주들은 모두 심한 상처를 입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주들이 합세하여 무장의 몸을 검으로 변했지만 엄청난 회복력을 가진 무장이었기에 대인과 동시에 회복해버렸죠. 무장은 아무리 상현의 혈기들을 죽였다고 해도 나는 목의 약점조차 극복했기에 너네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라고 의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노부가 벌레 호흡으로 빠르게 뛰어가 무장을 찔렀고
부자는 신호부를 가짜게 보며 도어마에게도 통하지 않았던 독이 나에게 통할 줄 아나? 라고 하며 신호부를 족소로 쳐내버렸죠. 그렇게 날아가 땅에 부딪히려고 하는 신호부를 기우가 빠르게 뛰어와 겨우 붙잡았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주들은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부자는 여유롭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가까이 온 주들 하나하나를 처리해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주들에 의해 베인 상처가 아까처럼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았고 베인 곳 하나하나에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부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신호부가 씩 웃으며 아까 너 뭐 잘못 먹은 거 있지 않아? 라고 했죠. 부자는 설마 라고 하며 조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부는 최종면에 들어서기 전 반점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반점은 마치 인간이 혈기의 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 반점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의 반대로 하면 혈기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약을 만들어냈지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칼에 넣는 소량의 약 정도로는 부자를 크게 약화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다른 약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만 혈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부자스키 당주는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의 약이 되어 무잔에게 흡수가 될 테니 네가 다른 약으로 어떻게든 무잔 공격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라고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 당주는 희생을 감행했고 무잔은 자신의 자만심에 신호부의 공격을 허용해버려 자신의 혈기로서의 힘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버린 거였습니다. 무잔은 점점 회복력이 줄어들어 상향급의 재생력 정도밖에 갖추지 못했고 끊임없는 주들의 공격에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래도 지쳐있는 주들의 상대로는 아직 발악할 수 있었고 주들을 쳐내버렸습니다. 그때 무자는 어디선가에서 엄청난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저 멀리에서 기우가 끊임없이 한기를 모으고 있었죠. 아무래도 저건 위험해 보인다고 하며 무자는 기우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 순간 암주 교메이의 쇠사슬이 무자의 몸통을 낚아챘고 다른 주들도 교메이의 쇠사슬을 잡고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당겼습니다. 그때 이유는 얼음의 호흡 종영, 빈검난무를 시전했고 마치 눈보라가 몰아치는 듯한 얕지만 폭풍과도 같은 참객들이 쏟아졌고 무잔의 온몸을 갈기갈기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무잔은 이 정도 공격으로는 어림도 없다 라고 생각했지만 등 뒤에서도 엄청난 참격이 쏟아졌는데 기우는 정면에서 쏟아내고 사비토 영호는 부장의 뒤쪽으로 가 참격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 둘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참격들에 무잔의 온몸은 얼어붙기 시작했고 요리치에게 당했던 혁도처럼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주들은 무잔에게 마지막 힘을 짜내 덤벼들었고 각자의 최강의 기술로 무잔을 베어냈죠. 무자의 몸은 갈갈기 찢겨지며 목까지 날아가버린 상태. 무자는 목이 날아가도 나는 이미 목의 약점을 극복했으니 다시 재생해버리면 그만 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재생되지 않고 몸이 붕괴되어가는 무잔. 신호부의 약에 의해 상현의 혈기 정도로 능력이 떨어진 무자는 당연하게도 목의 재생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무자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절규라며 소멸해갔고 그들은 승리에 환희를 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 짜내 불썩 주저앉은 기우. 그 앞에 사비토의 영혼이 다가오며 이 시나리오 5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렇게 또 하나의 장편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에필로그와 이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담은 후기를 풀어볼 테니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